자, 오늘 미션 34일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가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했던 이런 몸부림들이 꽤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 미션을 통해서 한 9월쯤 되면 더 크게 성장해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션 34일차 우리 비타민 전령사 작가님은 엄명숙 작가님이십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비타민은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법이다. 어머, 내가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우리 조한쌤은. 감사합니다. 네, 이거에 루이 파스테르라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그 끝부분만 지금 짧게 따왔는데, 앞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연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주 많은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 이것도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도 준비고, 또 책을 읽는 것, 검색을 하는 것, 감사일기를 쓰는 것,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늘의 비타민을 준비하는 것, 이것 또한 모든 기회를 위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든든히 되어 있다면 어떤 의뢰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걸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책을 쓴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이미 준비는 하나가 아니라 이 책을 위해서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이고요. 말 자꾸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끝이고, 저는 책 읽기 먼저 했거든요, 오늘을. 네, 책 읽기를 했는데, 오늘은 뜬금없이, 나무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그냥 들었어요. 제가 아티스트 웨이를 계속 읽고 있었는데, 오늘은 나무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이렇게 들었는데, 나무들도요, 이렇게 보면 어린 묘목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기가 있고, 중년기도 있고요, 나무들도. 노년기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노거수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나무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사람처럼, 아니, 사람이 나무처럼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이렇게 연령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중년은 어떨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얘기는 조금 이따가 쓸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할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무의 중년은 어떨까? 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나무의 중년과 견주어서 저에게 한번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조한쌤의 중년은 어떤가? 잘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슈.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딱 눈을 떴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어제 우리 엄명수 작가님이 중년이라는 노래를 추천을 했잖아요. 제가 또 어제 했던 거, 영상도 중년 노래를 넣었는데,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막 맴도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딱 순간 내 머릿속으로 막 감도는 노래가, 중년이래, 중년. 박상민의 중년. 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이렇게 빠져든다라는 게, 어딘가에 흡수된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갖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엄명수 작가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비타민, 너무 또록또록한, 물방울이 나뭇잎을 또르륵 굴러가는 그런 아주 청명한 목소리로 비타민을 만나게 전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작가님,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꼭지 잡기, 그걸 하고 있는데, 대충 오늘 세어보니까 한 16개 정도가 돼요.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며칠째 꼭지 잡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검색을 해서, 뭐 나에게 맞는, 내가 생각하는 데 부합되는 것들을 그냥 써 내려가고 있긴 한데,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큰 주제에
해당하는 뭔가 그러니까 글을 쓰고 어떻게 보면 꼭지를 잡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그냥 꼭지만 진짜 지금 이렇게 모으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글을 쓴다. 대충 제 생각에 맞는 걸 지금 쭉 써내가고 있긴 한데 이게 글로 이게 막상 쓰여질 때 오히려 더 이게 여기 맞춰서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이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며칠째 지금 계속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그냥 일단 따라가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오히려 더 이제 꼭지 잡는 그날부터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네, 좀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사실 꼭지 잡는 게 저한테는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게 꼭지를 잡는 게요, 틀을 짜는 과정이에요. 우리 미술 작품 뭔가를 만들 때도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채우기를 하잖아요. 이 틀을 먼저 만들지 않고 글쓰기를 먼저 하면 나중에는 글이 산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목적지로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틀이 단단하게 갖춰져 있어야만 그 안에 채우는 거는 금방 채워져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도 이론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의 생명력은 제목과 커리큘럼에 있어요. 내용은 중요도를 따지면 중요도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매혹되고 끌리는 부분은 목차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목차를 보고 선택을 해요. 책 제목이 먼저고 물론 그 책 제목이 마음에 들면 목차를 봐요. 목차를 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저도 처음에 코칭을 이렇게 할 때, 책 쓰기를 배울 때, 책 제목을 먼저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책 제목이 먼저 나오지? 내용을 먼저 쓰고 책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책 제목을 전체적인 일단 테마를 잡아놓고 그 밑에 이제 커리큘럼을 짠 다음에 그 안에 내용 채우기, 살 채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주제를 잡아요. 어떤 내용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어야지라고 주제를 잡고 영상을 찍는단 말이에요. 썸네일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잡았었어요. 근데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썸네일 제목을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영상의 소스를 찾아서 영상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게 더 어떤 시장성이 먹히거나 시청자들에게 반응도를 보일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걸 뭐 똑같이 유튜브와 접목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요 책 쓰기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인 프레임을 먼저 잡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에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되나? 이게 말이 돼? 이럴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해봤고 많은 작가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음에 생기는 대로 넋두리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만 제가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또 제가 하는 말에 같이 믿음을 갖고 오시면 좀 더 덜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순옥 작가님도 같은 마음가짐이셨네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에너지가 비슷해요. 어제 안 그래도 엄 작가님하고 그런 얘기를 살짝 했는데 그래서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네,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은 그냥 감사일기를 그냥 씁니다. 오늘 처음으로 감사일기를 오늘 1시간 안에 감사일기를 쓸 수 있었네요. 그동안은 계속 머리에 맴돌며 자꾸 글을 잘 써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머릿속에 맴돌다가 마무리를 잘 못했었거든요. 오늘은 오늘 감사일기부터 먼저 해야지 이러고 이제 썼는데 감사일기를 끝까지 썼고 감사일기 내용은 어제 이제 수채화에서 야외 스케치를 갔었어요. 야외 스케치를 경주 황리단길과 포석등을 갔는데 스케치 하시는 분이 한 9명 정도 모여서 그냥 황리단길을 걸으면서 눈으로 이제 원래는 직접적으로 스케치를 하려고 갔는데 스케치할 공간이 별로 없어서 눈으로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담으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글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글을 가면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머릿속으로 글을 쓰고 있더라고, 내 모습이. 뭐든지 한 걸음이나 되진 않구나. 자꾸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하자는 것이 어느 날 표현이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이제 어제 걸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오늘은 써야 되겠다 하니까 오늘 글은 완성이 됐었거든요. 했고 이제 걸으면서 꼭지 잡기도
연관이 되어서 이제 자꾸 생각만 하고 이제 표현은 아직 꼭지 잡기도 이제 처음 했는 그 제가 했는 9가지 빼고는 계속 연결되지가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꼭지 잡기도 생각만 머릿속에 계속하고 아직 글로 표현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요거 꼭지 잡기를 했지. 그럼 여기에서 연결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험이 있었지. 과거엔 또 이런 경험이 있었지. 이런 머리에 맴도는 꼭지 잡기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꾸 글을 자꾸 쓰려고 생각하고 머리가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뭔가를 꼭지 잡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꼭지 잡기에서 글을 어떻게 써야지 뭐 글 쓰는데 자꾸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오늘 손옥 선생님이 꼭지 잡기 할 때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있어야 뭔가 나오는지 그걸 경험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안 잡히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내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폭이 만들어지겠죠. 그 꼭지 잡는 거 경험과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개를 찾아보면 돼요. 우리 작가님. 여러 개를 찾아보고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연결해서 가다 보면 꼭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키워드 하나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책들이 뜨면 그 리스트를 봐가면서 들어가면서 목차 확인하고 내용을 좀 보면서 찾다 보면 글이 만들어질 겁니다. 꼭지가 만들어질 거니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십시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막 글이 써지려고 한다. 근데 지금 안 돼. 막 꼭지 먼저 잡아야 돼. 이러지 마시고 글이 써지려고 하면 쓰십시오. 네, 습작처럼 그냥 끄적끄적 쓰셔요. 거기에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만 집어넣으면 감사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뭔가를 막 쓰고 싶어지면 쓰십시오. 그걸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있는 반응에 그냥 충실하시면 돼요. 반응이 가는 대로 쓸 것 끄적끄적 하시면서 또 짜투리 시간 활용하셔서 꼭지 잡는 시간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순옥 작가님은 지금 두통이 너무 심하셔서 오늘은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작가님도 지금 서울에 건강검진 가고 계시는 중이라서 두 분의 작가님은 내일 또 더 좋은 얘기로 모시는 걸로 하고, 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근상 씨가 저술한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책 표지가 제가 지금 가상 화면을 띄워서 책 표지가 되게 특이해요. 여기 앞면이고, 자, 요게 뒷면인데 글자는 잘 보이지 않죠?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감의 크기로 성장하라라고 뒷면에 적혀 있고 앞면에는 우주의 흔적을 남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점하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작은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작은 점을 찍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꼭지를 잡고 있는 이 과정들이 점을 찍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점들이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 이제 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선이 되기까지는 작은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책 쓰는 이 전체적인 과정이 작가님들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또 살아온 패턴에 따라서 각자 힘든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상하는 거 그리고 책 읽고 후기 나누는 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꼭지 잡는 게 힘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지막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각자가 다릅니다. 세 개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힘든 부분에서는 이제 스스로를 좀 따독거리세요. 나는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자책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을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천천히 가자. 그 마음을 조금만 더 넣으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옥 작가님, 그 꼭지 잡는 부분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시면 마음의 그 부담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좀 천천히 가시면 돼요. 아직 우리 충분합니다. 좀 여유 있게끔 꼭지 잡는 시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막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 34일 차입니다. 여러분들 34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일상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이 깜짝깜짝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아마 놀라게 하고 작은 기쁨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정 또 많이 채워져 있을 건데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해 가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 고맙습니다.